7주차 확인학습 복습지문 OX 좀 살펴보겠습니다. 7주차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세 가지 권리를 했죠. 소유권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권이.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6주차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219조 유상이 기본이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그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주의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사람, 땅의 정상적인 권리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이 만약에 맹지일 때 맹지 소유자 등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이 땅의 명의신탁자, 자, 명의신탁자가 누구냐? 이 사람은 나중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볼 겁니다. 자기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의토지 소유권이라든가 통행지역권 따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옳은 집입니다. 자, 취득시효 2번. 취득시효 되는 거 안 되는 거 기억하자 그랬죠.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그죠?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틀렸죠? 토지 일부 되지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되지요. 공유지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공물 되죠. 자연공물 안 되고요. 행정재산 안 되고요. 집합건물 공용부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된다 안 된다 기억하시자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245조 1항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죠. 등기 없이가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4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건 우리가 안 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소유 땅 의리 점유를 시작해요. 20년이 돼요. 그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 A 토지가 있고요. 20년이 된 날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갑이야. 그런데 이 땅의 진짜 소유자는 병으로 따로 있어. 병. 진짜 소유자가. 그리고 이 갑의 등기는 무효 등기야. 그럼 이때 을이요.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아 봐야 무효 등기에 기초한 등기니까 무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 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무효라면 그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라가 판례죠. 그래서 등기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즉 이게 무효 등기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이유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라. 이게 판례입니다. 자, 5번. 요건 이제 등기부 취득시와 관련해서 우리 물권 총론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얘가 이거를 점유도 하고 있어요. 10년이 됐어요. 근데 이 A 토지는 병소유야. 그럼 소유자 갑으로 등기된 건 무효 등기잖아요. 근데 이 갑이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은 등기부 취득시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이게 등기부 취득시잖아. 남의 땅에 대해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무효 등기 명의인이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10년을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등기부 취득시효잖아요. 자,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10년을 점유했어.
소유권을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어. 여기서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연결해 봅니다. 저기서 가보를 예를 들었는데 을이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돼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자, 6번.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랬죠. 갑이 2분의 1 공유지분, 을이 2분의 1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데 병이 무단으로 점유해. 그러면 갑과 을은 단독으로 병에 대해서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병의 무단 점유로 인해 갑하고 을에게 손해가 생겼어. 그럼 갑과 을은 각각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돈이라 그랬죠. 돈은 어때요? 각 지분 비율로 청구해야 돼. 지분 비율로. 그죠? 그런데 갑이 병한테 을의 지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해. 손해배상은 자기의 지분 비율만큼만 청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의 무단 점유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손해가 100만 원이 생겼어. 그럼 갑은 병에게 100만 원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50만 원 청구하는 거고 을도 50만 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병에게 100만 원을 청구하면서 내 지분 50만 원, 을 지분 50만 원을 두 개를 주장해. 즉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하고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존행위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주장해놓고 보존행위라고 주장한 거야, 갑이. 을의 지분 50만 원도 내놔. 병이야, 네 지분만 청구하면 되지. 갑이 아니야, 이거 을의 지분 청구하는 것도 보존행위야. 법원, 그 보존행위 아니다. 남의 지분권을 네가 왜 주장하냐. 그 내용입니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고 나가 그 주장하는 것을 보존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7번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의 원칙이라고 했죠. 예외가 대금 분할이라고 했습니다. 8번은 뭐죠?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지상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런 특약이 있어도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그랬죠. 9번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고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하는 게 366조 법정상권이죠. 자, 이때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요. 무허가 건물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이 설정될 때 존재하고 있던 그 건물, 이 미등기여도 무허가여도 법정사건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물이 꼭 등기된 건물이나 허가받은 건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10번은 우리 안 했던 건데 이 시간을 저기서 하나 외워둡니다. 땅하고 건물이 있어요. 갑이 땅도 팔고 건물도 팔았어요. 그런데 땅만 등기를 이전하고 건물은 등기를 이전하지 못했어요. 아직. 이때 땅은 등기를 이전했으니까 을소유가 됐고요. 건물은 아직 등기를 못 넘겨줬으니까 갑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상권이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땅하고 건물을 함께 샀어. 땅만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어. 이런 경우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건물을
땅과 함께 샀고 땅만 등기 이전 요런 말이 나오면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왜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왜 안 되는지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절대로 왜 안 되는지 안 물어봐요. 뭐만 물어봐? 법정상권은 인정되냐 안 되냐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암기하자. 건물과 땅을 함께 샀는데 땅만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법정상권 인정 안 돼! 딱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 지역권.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다 그랬고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반대로 되어 있죠.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도 무방하다. 12번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법원에 의하면. 따라서 통로를 개설하지 아니한 채 아무리 장구한 세월 통행했다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통행지역권 취득은 반드시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7주차 했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게 하면서 그냥 외우세요. 외워두면 편해. 그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외우면 편하니까 몇 가지 외워두시면 충분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우리는 반복만이 살 길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꾸 들어주시면 점점점 이해도, 그러니까 이게 외우다 보면요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제가 풀리니까. 그죠? 원래 민법 공부는요 100%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고 외워지다 보면 이해한 것 같은 착각이 들면서 문제가 풀린다는 거. 그렇게 될 때까지 반복을 자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